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이런 말을 어떻게 눈물 없이 그냥 했대?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보다 이념적 어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참 이런 말은 이준석 대표의 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뭐 정책보다 이념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이념은 얘기하지 말라니. 이준석은 뭐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준석은 평양에 쏘는 미사일로부터 절대 안전된 그런 뭐 안전보장 지역에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핵탄 뒤에 올라앉아서 거의 매일같이 북한으로부터 핵 인질이다 이런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념을 얘기하지 말라니. 안보도 얘기하지 말고 이념도 얘기하지 말고 외교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뭐 얘기해? 20대 남성들만 얘기하라고?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아니 한국의 제1야당이 그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재명이 합니까? 허경영이 합니까? 심상정이 합니까? 김동연이 합니까? 오로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용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념 얘기하지 말라고? 여당이 색깔론 어쩌고 하니 두렵니? 여당이 뭐라고 치고 나오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죽고 못 산다는 우리나라의 20대 남성들, 우리나라의 20대 남성들의 안보 의식이 제일 철저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20대 남성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씀에 아연실색할 정도다.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대통령님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 적폐청산이라는 건 뭔가요? 네? 적폐청산이라는 건 뭔가요?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 아니 뭐 그 밑에 고위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떤 정부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물론 한 분은 지난 연말에 특별사면이 됐습니다만 그건 지금 이 말과 어떻게 틀리는지 윤영찬 의원도 할 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 의식딱딱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 속에 넣은,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을 교도소를 들락거리게 만든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건지 상식과 공정이 그걸 추구하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은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그랬고, 윤영찬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누구를 겨냥해서 탄압할 그런 성정이 아니시옵니다 이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시는 분입니다.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윤영찬 의원 이런 말을 어떻게 눈물 없이 그냥 했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지 지금. 참 기가 막힌 광경을 국민들은 목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 코앞에라는 게 우려가 된다. 그런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 뜻입니까?
뭐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은 내가 그 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쏘잖아. 그 뭐 올해 신년도라도 두 번째 쏘는데 나는 그건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저런 탄도미사일 쏘는 그 시점이 지금 56일 남아 있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쏘다는 거 이게 걱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야당한테 유리하게 이 분위기를 조성할까 봐 그게 나는 걱정이 될 뿐이야. 이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다. 그런 뜻입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으면 은연중에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대한민국 전역을 그 1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망을 전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하 10 소리의 속도의 10배 이상으로 급속도로 때려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리 머리에 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겨우 우려된다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참모들한테 정확한 용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고 심각하게 경고를 함과 동시에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뭐 너희들이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어? 너희들보다 2배, 3배 앞선 기술을 가진 그런 탄도미사일을 우리도 역시 현무 최신형 개발된 거 쏘겠어. 너희들은 한 발 쐈지 우리는 3발 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지금 일부 매체에서 이런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친 이재명 쪽의 논리를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뭐 심장이 약하다, 당뇨병이 있었다, 기타 등등. 그런데 유족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당뇨 없다, 약 먹는 거 없다, 심장도 튼튼하다. 아니 이병철 씨의 개인적인 이 건강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강상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사진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이병철 씨가 어느 식사 자리에서 앞에 놓여 있는 음식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그런 사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장병도 없고 당뇨도 없고 더더군다나 생활고도 없다. 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여당, 야당은 뭐 이병철 씨 죽음을 놓고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의 국민의힘 말고 정의당의 장혜영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정의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오싹하고 섬뜩하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의혹을 줄줄이 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저는 어제 세 글자만 얘기했었죠. 무섭다.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래서 그 이병철 씨 사망을 덮으려고 김건희 씨 녹취록을 터뜨린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진실이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 선거운동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21세기 2022년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권자들은 다른 쪽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무정 스님이 있었다고 그러죠. 뭐 천공 스승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번에 건진 법사 있었다고 그러죠. 아니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 열망, 여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그런 행동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속인 관련 의혹을 보도를 하고 얘기를 했던 뭐 그쪽 매체들을 고발을 해서 뭐 법적인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렇다면은 사실과 다르고 아무것도 캥기는 게 없다면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을 하는 거지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단지 그 오해를 산 우려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십니까?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야죠. 적어도 선거대책본부장이라면, 아니 넘버 2로서 후보를 모시고 있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뭐 투트랙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의혹 제기를 한 매체들을, 그 관련자들 전부 다 고소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멸공 이런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많은 야권의 인사들이 이제 저 마트에 가갖고 멸치하고 콩 이걸 구입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고 멸콩이라고 붙인 것에 대해서 추미애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멸콩 하는 분들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언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군대 입대해서 훈련도 하는 쇼가 있었습니다. 쇼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TV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군대 맛을 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추미애 씨가 야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팔면봉이라는 한 줄짜리 그 촌평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들으면 그분은 군대 갔다 온 줄 알겠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 문턱에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방 유세를 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멸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빗대서 비난을 했거든요. 참 이재명 후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지지자들이 저 말을 하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군대 갔다 오셨지, 병장 만기 제대 있지, 아니 장기로 제대하셨나?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에서 아니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다른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윗분 그분께서는 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네. 참 이 정치라는 게 저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이, 이자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상이, 제주대학에서 제주대학 의과 전문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분은.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 기본소득 같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이제 내부적인 쓴소리를 해온 분인데 중징계를 당했죠. 8개월 당원 정직. 그러자 이제 글을 남기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을 떠난다. 몇 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당할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습니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것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상식만 있는 사람이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얘기죠.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11시 김광일 쇼의 전문적 학술 용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8글자. 김광일 쇼의 전문 용어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민간 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기의 정말 워라밸을 그 균형도 이루고 저녁에 있는 삶도 구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기 위한 집을 사기 위한 그런 저축도 해나가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매달 호주머니에다 10만 원, 20만 원, 뭐 1년에 몇백만 원 이렇게 꽂아준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것을 정말 내부의 쓴소리로서 이상희 제주도 교수가 해왔는데 그런 내부 쓴소리를 한 교수를 칭찬하기는커녕 당원정지 8개월 이러니까 그래 잘 있어라 나는 떠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날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은 착잡하지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난파선을 떠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일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뭐 이런 시구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제가 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안지 못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그 정도 선에서 저의 촌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소설가가 그 소설의 대사를 써도 이만큼은 못 쓸 겁니다. 희곡 작가가 아무리 기가 막힌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너무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싸움박질 시작되는 겁니다.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의 그 동굴 안에서의 대화를 듣는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최고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 막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야, 담장 넘은 놈, 망본 놈, 거기 가서 실제로 금고 턴 놈, 다 이 뭐 하기로 했잖아. 그 경찰관 모독에 저쪽에 경찰관 붙잡기로 한 너, 그 돈은 형이 내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 그 40인의 도둑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나무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 시끄러우면 징역 가는 게 최고 좋아.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랬대. 징역 가면 자기가 1번, 내가 2번, 나무기는 3번이라고. 그래서 나는 징역 가는 거 괜찮아. 네가 최고 중범이야 그랬지. 나무기한테. 정영학이 그럼요 형님 당연하죠. 늘 징역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도소 가는 얘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일당들이 모의를 하고 돈을 벌고 배분을 하던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언제든지 쇠고랑찬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4천억 가까운 돈을 이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나눈 분배에 관한 그렇게 치고받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도 자기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거 조폭들 대화입니까? 아니면 뭐 테러범 대화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난파 간첩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자들이 한 가지 인정해 줄 것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딱 그 순서로 교도소 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해먹은 자들은 훤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5번 뭐 6번 이렇게 드나든 이 죄인들 변호사 뺨치게 법률 상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방장이 교도소 뭐 6번 7번 드나드는 사람이 다 신참 들어오면은 너 저지른 죄가 뭐야? 너 재판 받으면 3년이야. 너는 1년 6개월 다 형량 정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도소 감방 안에서 거의 최고 왕고참이 신참들 들어오면은 다 들은 다음에 너는 얼마야? 너는 얼마야? 판사 머리 꼭대기 앉아 있는 거죠. 이자들이 딱 그 댁입니다.
교도소 가는 순서, 유동규 1번, 김만배 2번, 남욱 3번 딱 그 순서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